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심형진입니다. 오늘은 한국원자력학회 이슈 및 소통위원회 주관의 웨비나 시리즈 제3탄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웹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개요 및 성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그해 9월 전국 단위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 밀양, 송전탑 갈등,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지구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 남짓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4년 말까지 예정되었으나 6개월 앞당겨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조기에 종료하였습니다. 1단계의 경우 서울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지만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수요 감축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1개에서 생산하는 분량인 200만 TO의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에너지 절약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추진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4년 8월 20일에 발표되었으며 2013년 4.2% 수준에 머물고 있던 전력 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살림 도시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이 1단계 사업과 차별성을 갖는 특징은 1단계 사업이 에너지 생산 분야, 효율화 분야, 절약 분야로 나누고 정량 목표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면 2단계에서는 에너지 자립, 에너지 나눔, 에너지 참여라는 에너지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표는 원전 하나 줄이기 1, 2단계 사업 성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는 1, 2단계 합쳐 58만 TOE 분량의 에너지를 생산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분야와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각각 388만 TOE와 152만 TOE 분량의 에너지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적은 사업기간 중 누적값입니다.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 사업기간 중 CO2 환산 1359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보신 분야별 에너지 생산 및 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자립 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시민에게 확산하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명의 실제 세부 사업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원전을 삽입하여 정치적 논란을 유발했고 세부 사업의 몇 년간 누적 실적을 원전 1개가 1년간 가동하여 생산하는 에너지량과 비교하여 원전 1개를 줄인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는 등 성과를 과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김성중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인데 그 운동에 대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양광 발전 정부 보조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019년 전력시장 통계를 보면 발전원별 정산 단가 비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자력,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이제 LNG
이런 순으로 이제 발전 단가가 높습니다. 원자력은 다들 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발전 단가가 가장 경제성이 있는 저렴한 발전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국전력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단가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정산 단가보다 이 판매 단가는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이제 태양광 그리고 풍력에 들어가는 이제 보조금으로 인한 영향이 되겠습니다. 산업부 국고 보조 사업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이제 신재생,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 8건으로서 총 6,1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원자력은 하나도 이제 투자된 경우가 없습니다. LNG는 한 건으로서 30억 정도가 되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정부의 세금에 어떤 투자 없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물음표를 찍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의 분석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살펴보면 2조 2,200억 원 투자 대비 3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가 분해를 한번 해보면 발전 매출 1조 7천억 원, 전력 구매 비용의 보전의 형태로 발전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실제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세금을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 매출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크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하게는 부가가치 창출 부분입니다. 부가가치 창출 내역이 일단 그런 구체적 근거가 전무합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근거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은 CO2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CO2 같은 경우는 태양광은 원자력보다 CO2 배출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CO2 절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절감, 오히려 분산형 전원을 위해서 보조 및 부대시설 증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 에너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향후 25년간의 2,200억 원의 투자 대비 3,5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확대만으로 가능할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 관련 사고 사례를 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태양광 시설의 어떤 파괴, 그리고 그로 인한 인명 사상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도심에 확대해서 설치한다고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380만 호에 대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100만 가구의 태양광 패널 도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도 크게 늘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주기의 지속 가능성을 보면 태양광 패널 처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미래에 예측이 됩니다. 연도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예상량을 보면 대략 37기가와트 중에 태양광이 18기가와트, 2030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면 2018년에는 진천 DS 프리텍이라는 곳 한 곳, 20톤에 불과한 한 곳만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이 일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런 처리 시설 자체도 엄청난 그런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정책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그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는 제품 폐기 및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에게 일부 부담하고, 그럼 나머지 비용은 누구에게? 네, 일반 국민들에게 부과를 하겠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물음표를 표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세계 에너지기구와 그리고 국제 원자력기구의 협력 강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도심에서는 어떤 안전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도심 태양광 발전을 지향하고 평지 노후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수소를 활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시는 주요 에너지 수요지로서 태양광 확대보다는 실질적 에너지 절약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의 확대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개괄적으로 평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의 지속 가능성에는 이미 예상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성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보센터에 들어가면 1단계, 2단계의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94만 TOE를 절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하거나 절감했거나. 그리고 온실가스 양은 2단계에 906만 톤을 절감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석탄화력 발전소로 4.3기 정도를 대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자력 발전을 만약 감축을 했다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 보통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1차 에너지는 이제 가공되지 않은 상태고 2차 에너지는 뭔가 변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에너지인데 2차 에너지의 대표적인 그 종류가 전기입니다. 이 전기를 만들 때는 1차 에너지 100을 투입하면 효율이 아무리 좋은 발전소라도 한 40% 정도밖에는 전기화 못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환 효율이라고 하고 1차 에너지가 있고 최종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1차 에너지 공급량이 3억 TOE 정도 썼습니다. 근데 2차 에너지 최종 에너지 소비는 2억 3천만 TOE를 썼어요. 그러면 7천만이 없어졌다는 거죠. 1차에서 2차로 전환시키면서 손실된 그런 에너지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당진화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 4,000기가와트/아워는 에너지로 환산하면 34만 TOE 밖에 안 됩니다. 역으로 제가 이제 계산해 봤더니 전환 효율을 43.5%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ED 등을,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이제 그 효율화 사업의 전체였고, 절감된 전력량을 킬로와트당 860kcal로 환산했다면 최종의 절감량은 131만 TOE가 되고, 이것을 1차 에너지로 환산하면 301만 TOE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94 중에 효율화 사업의 그 효과가 301만 TOE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에너지 생산이나 절감 효과 계산이 맞더라도 석탄 4.3기 대체는 과장이라는 거죠. 그 연평균으로 보면 73만 TOE를 대체 또는 절감한 거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이걸 석탄 1기가 5.4년 가동됐다 그러면 에너지 생산량이 493만, 500만 TOE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2단계 평균 73만 TOE와 비교를 하면 석탄 0.78기 정도의 에너지를 대체한 거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석탄 0.76기가, 0.8기 정도가 연간 발전하는 3,000기가와트/아워의 대체 효과를 계산하면 전기요금이 작년도 보니까 105원 정도 했더라고요. 주택용 전기요금이. 그거를 전기요금 기준으로 하면 3,190억 원 정도 되고요. 이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써서 3,190억 원어치의 전기요금을 절약했다 그러면 이거는 경제적이지 못한 거고, 만약 그거보다 이제 낮거나 같다 그러면 이건 뭐 경제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기본적인 의무는 이거는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일부 이제 환경단체에서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에너지 소비가 감소되고 있긴 한데 그거 정도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1단계 사업이 시작한 2012년부터 18년까지 이제 만약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고정돼 있다 그러면 에너지 소비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인구는 2012년에 1,000만 명이고 2018년에 98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4.2% 이렇게 줄었는데 최종 에너지 소비는 한 3% 정도 줄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보면 1인당 소비량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도 에너지 소비는 줄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계산 방식은 에스코가 이제 제출하는 계획서에 의존해서 절감량을 추정한 이 수치를 과연 믿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를 구분해서 합산할 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1차 에너지로 환산하기도 그렇고 무조건 다 최종 에너지로 계산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 지원금을 노린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계획서에 의해서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몇 년간 시행해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이상한 점이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친환경적인 측면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이 정말로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에 사용되는 자료들은 가능하면 원자력 쪽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자료를 많이 활용을 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태양광 자체는 기술적으로 아직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발전 시간인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료에서도 발전 시간을 약 하루당 3.2시간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24시간 중에 약 한 8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만 발전이 가능하다고 산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력은 24시간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전력 공급원을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 고려되는 추가 전력원이 바로 LNG, 즉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 이 발전원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발전원별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입니다.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이라는 것은 이 발전원의 제작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발생되는 탄소의 배출량입니다. 물론 발전을 할 때는 원전이나 태양광 모두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주로 LNG하고 석탄에서 발생을 합니다. 전 주기에 대해서 이걸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원전 대비 태양광이 약 한 4배 정도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추가 전력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LNG를 고려를 했을 때는 산수적으로 45배 정도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태양광 패널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태양광 패널의 노후화에 따른 폐패널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왼쪽 그림은 환경부 산하 연구원에서 전망한 태양광 폐패널 발생 전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민간업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세 군데 총 9,700톤의 처리 용량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죠. 다음 재활용 자체의 한계도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관리체계, 통계관리, 재사용 인증, 안전지침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활용이 되더라도 대부분 다 수출돼서 국내 자원의 해외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정세의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출이 안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추가적으로 재활용을 했을 때 매립 대비 환경 영향 감소도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100% 상태가 폐 패널을 매립하는 경우입니다. 매립하는 경우에 비해서 재활용을 수행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환경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지만 아주 그렇게 크게 감소되진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기반의 태양광은 에너지 생산密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타 발전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고요. 따라서 충분한 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더 많은 패널의 사용이 요구가 됩니다. 많은 패널의 사용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폐패널 문제를 가속화하겠죠. 또한 일조량, 그 다음에 햇빛과의 각도,
그리고 표면의 오염 정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전력 생산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표는 그 서울특별시 햇빛지도에서 그 발췌한 내용인데요. 특정 방향과 특정 패널 각도에서 그 최대 효율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현재 기술로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다양한 방향에 많은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폐패널 문제하고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의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많은 분들이 그 대립적인 관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기 나타난 그림들은 발전원별 일간 전력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징적인 것이 독일과 프랑스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원자력은 일정한 양의 전력을 꾸준하게 24시간 동안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색깔로 칠해진 부분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에 발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을 사용하는 그 태양광 발전의 특성상 당연한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원자력과 태양광이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365일 24시간 항상 필요한, 전문용어로 기저전력이라고 합니다. 항상 공급되어야 하는 전력을 그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원자력과 태양광은 서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광의 설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전 하나를 줄이겠다는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은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죠. 이 둘은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전문가분들의 시선으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지속 가능성, 경제성, 환경성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질문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원자력 이소TV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